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것이 배우자, 건강, 재물, 일거리, 친구라 하지요. 사주 원국에서 말년운은 재물, 건강, 자식의 양태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말년이니까 시주를 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주로 말년운을 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대운과 세운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초중년보다 훨씬 중요한 말년운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겁은 분리와 독립, 그리고 그로 인한 경쟁, 투쟁을 의미하는데요. 시주 비겁은 부모와 자식 간의 경쟁 관계가 생긴다는 의미로 재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주 비겁이면 부모도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요. 또 자식이 도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식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하죠. 부모가 유언 없이 죽어도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주 비겁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생전 증여를 하게 됩니다. 비겁은 인덕 불안 요소가 있어 부부간이나 자식간에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다만 뺏길 재산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건데요.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니까 차라리 대학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식신과 함께 봐야 할 것은 삶의 유용한 수단인 문창이 있지요. 식신 또는 문창이 시주에 있으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네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사회활동, 선출직, 봉사성 감투, 말년 직장, 장수, 자식 번영, 소통 원활 등이 그것입니다. 시주 편제가 힘들게 일을 한다면 시주 식신은 번듯한 사업체나 밥그릇이 생기는데요. 의식주가 풍요롭고 돈을 써서 감투를 얻기도 합니다. 건강도 무리 없고 장수까지 하고요. 자식들과 사이도 좋으며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다고 봅니다. 자식무정의 대표로는 남자는 상관, 여자는 편인이 해당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해 다툼이 있고 자식복이 약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부모를 떠나 출세하는 자식도 있지만 출세를 하더라도 부모를 봉양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주 상관의 특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자식과의 무정으로 관계가 매끄럽지 않고요. 딸은 발복을 하지만 아들은 쇠약하기 쉽습니다. 둘째, 봉사 관련 일이나 감투를 쓰는데요. 남을 먹이거나 베푸는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풉니다. 셋째, 산속 암자나 시골 경로당에서 홀로 고독하게 보내게 되는데요. 관성은 길이 있고 다듬어진 동네이지만 관성을 극하는 것이 상관이므로 상관은 불모지나 처녀지 또는 산속에 해당합니다. 넷째, 건강에 불리하고 만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섯째, 남자에게 상관은 장모에 해당하는데요. 시주에 상관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혼을 하고 재가를 하면서 애정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시주 편제는 부자가 된다는 말이 많아서 기대가 크지요. 원국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연지는 집터, 월지는 기둥, 일지는 안방, 그리고 시지는 대문 밖이나 담장 밖이 됩니다. 담장 안까지는 내 집이 있지만 담장 밖은 정확하게는 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집 앞에 있으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뿐입니다. 시주에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쟁의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시주 편제는 3가지의 패턴이 있는데요. 말년 경제활동, 건강 문제, 만성 질환, 재물 기부 문제 등입니다. 말년까지 일을 한다는 건 좋지만 분주하기 때문에 고단함이 있고요. 건강에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식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자꾸 가져가니까 짜증이 나서 그냥 사회에 확 기부해 버리는데요. 이런 양상이 시상 편제의 모습입니다.
시주 정제도 금전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대개 부동산이나 건축 또는 임대업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제보다 실속 있는 모양새를 가집니다. 시주 편관은 정관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양상은 천양지차입니다. 봉사성 감투, 만성 질병, 건강불안, 자녀 하나 정도의 출세, 객지번영, 자식 무정 등인데요. 편관을 칠살이라 부르는 만큼 격렬합니다. 압력이 세기 때문에 감투를 얻기도 하지만 죽도록 열심히 해도 보상은 미약하고요. 건강도 나빠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립니다. 자식이 많다면 하나 정도는 출세를 하는데요. 자식도 편관 역할을 함으로 무정하고요. 객지로 나가야 번영을 이루므로 역시 무정하다고 봅니다. 시주 정관은 말년에 세 가지 양상을 만드는데요. 관은 유지로 말년 직장을 갖고 선출직으로 직장 수장, 자식 출세, 경제 번영 등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년에 가지는 직업보다 말년에 갈아타는 직업이 더욱 훌륭하며 명예가 높아집니다. 자식운을 볼 때 기본 중의 기본이 시주에서 정관을 찾는 것인데요. 시상 정관이면 자식들은 출세를 하고 번영을 이룹니다. 자식이 무정한 십시는 남자는 상관, 여자는 편인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칠살에 해당하니까 자식이 심하게 극을 받기 때문이고요. 편인은 세 가지 정도로 살피는데 식신을 극함으로 식신이 무력해집니다. 식신은 자식 중에서 특히 아들이며 개인적으로는 건강, 수명, 활동성에 해당하는데요. 식신이 무력하니까 말년 직장이 좋지 않고 고질병이 있다고 봅니다. 활동 무대가 축소되니까 절간 같은 곳에 숨어 지내거나 해외로 나가 살게 되고요. 편인은 자격, 이권, 인허가를 의미하므로 부동산 또는 임대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정인은 문서와 결재권을 뜻하는데요. 문서 재산이나 임대업을 통한 고정 수입이기도 하고 벼슬과 인연이 생겨 이로 인해 월급을 받는 모양새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역시 식신이 중요하며 시주에 편인이 있으면 활동력과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주에 천을귀인이 붙으면 자식이 귀인 신분이 되거나 자식의 배우자가 귀인이라는 말인데요.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인이며 유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잘 번다거나 관직이 높다거나는 아니고 거꾸로 자식에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대운은 계속되는데요. 만약 인묘대운까지 살다 죽는다면 그 뒤에도 진사오미로 대운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오미가 식상운에 해당한다면 그 무렵이 자식의 사회운이 트이고 재물운이 좋게 되는데요. 상관은 관성이라는 법이나 규칙을 깨는 것이니까 무법과 탈법의 요소이고요. 시주 상관의 해로움을 벗어나려면 법과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 즉 시골이나 산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행 삼아 자식을 가끔 초대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말년의 개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